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이로써 미국 대표팀 마운드는 스쿠발과 스킨스, 그리고 웹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1-2-3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은 라이언, 맥클레인, 홈스, 보이드로 짜여 있고 불펜 역시 밀러와 베드나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원투펀치의 가렛 히틀로, 그리핀 잭스, 그리고 클리빙거까지 가세합니다. 스쿠발과 스킨스는 이미 주요 개인상을 휩쓴 투수들이고 웹은 이닝 소화 능력에서 리그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밀러는 9이닝당 15.2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5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회 1라운드에서 브라질, 잉글랜드, 멕시코, 이탈리아와 맞붙게 됩니다. 이번 대표팀은 역대급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MVP 저지, 60홈런 포수 카일 할리, 그리고 양대 리그를 대표하는 정상급 투수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외야를 보면 라일리, 이트, 투레이, 그리고 PCA로 이어지는 센터라인의 플래티넘 글러브 수상자와 미래 수상 후보들이 즐비합니다. 지명타자는 스와버, 3루에는 거너 핸더슨이 자리하고 코너 요야에는 저지와 캐롤이 포진합니다. 현재 1루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PS 0.901의 포수 윌 스미스와 35홈런을 기록한 바이런 벅스턴이 벤치에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선수층이 두텁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팀의 마운드 전력은 이전 대회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킨스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표팀 참가를 선언한 것과 달리 스쿠발은 참가 여부를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인데 WBC 출전은 트레이드와 직결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결국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 영상 투표 4위에 올랐던 예 역시 이전부터 출전 유지를 밝혔지만 포지 사장의 발언이 다소 소극적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부상이 없는 선수라면 일반적으로 출전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미국은 사이 영상 상위권 투수였던 돈트렐 윌리스, 로저 클레멘스, 제이크 피비 등을 내세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윌리스는 한국전에서 59구 제한 발언이 잘못 전해지며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는 감독 마르티네스가 교체를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윌리스는 1회 이승엽에게 홈런을 허용하며 경기 흐름을 내줬고 미국은 멕시코를 간신히 꺾었지만 한국과 일본에 패하며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정상급 투수들은 WBC 참가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2009년 대회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로이 오스왈트가 합류했지만 선발진은 제레미 거슬리와 테드 릴리 등 올스타급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에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죠. 세 번째 대회에서도 R.A. 디키, 지오 곤살레스, 그리고 자이언츠 우승 멤버였던 라이언 보글송 등이 나섰지만 불펜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WBC는 특히 선발 투수들에게 부담이 큰 대회입니다. 캠프 기간 동안 투구수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시즌 준비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처저 역시 7월 대회라면 가능하지만 3월 대회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은 불펜 중심의 로스터를 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애틀도 킹 펠릭스와 드류 스마일리를 내세웠지만 부상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크리스 아처, 데니 더피, 마이크 풀머 등 비교적 2성급 선발진으로 대회에 나섰고 결국 마커스 스트로먼의 압도적인 활약에 힘입어 사상 첫 WBC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스트로먼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직전 대회에서 미국은 메릴 켈리, 카일 프리랜드, 랜슬린, 닉 마르티네스, 마일스 미콜라스, 그리고 예덤 요일라이트로 선발진을 꾸려 일본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죠. 켈리는 10월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하긴 했지만 미국 대표팀 결승전 선발로서는 다소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이번 대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역 최고의 유망주 스킨스와 리그 최정상급 투수 스쿠발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로테이션입니다. 크로세가 출전을 철회한 점만 제외하면 더할 나위 없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역시 마르테, 소토, 라미레즈, 게레로 주니어, 타티스, 마차도, 훌리오 로드리게스, 페르도모, 야이너 디아즈까지 타선만 놓고 보면 미국 못지않은 화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선발 투수진은 산디 알칸타라를 제외하면 미국과 비교해 확실히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은 야마모토의 출전이 확정됐고 사사키는 불참합니다.
오타니는 타격에만 전념할 가능성이 크고 스즈키 세이야의 합류도 공식화됐습니다. 이바타 감독은 무라카미와 오카모토 역시 출전 유지를 보였다고 밝혔지만 요시다는 이미 시즌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라운드에 출전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이 워낙 힘들었기에 실제 참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편 브래그먼 영입을 노리고 있는 애리조나는 마르테 잔류 역시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두 가지가 모두 성사된다면 3루 브래그먼, 유격수 페르도모, 2루 마르테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내야진이 완성됩니다. 애리조나는 스몰 마켓 구단이고 중계권 문제로 재정적 부담도 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 총액이 2억 달러를 넘긴 자이언츠는 이루수 보강을 위해 여러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도노번, 라우, 호너 등이 시장에 나와 있고 특히 호너는 베이 지역 출신이자 스탠퍼드 졸업생이라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컵스가 굳이 그를 트레이드할 이유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호너는 올해 두 번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고 WAR 6.1을 기록했으며 내년이면 29세 시즌에 $1200만 달러로 FA가 됩니다. 또 다른 대안은 브랜든 라우입니다. 내년 연봉이 $150만 달러로 저렴하고 장타력은 확실하지만 수비는 약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내구성과 수비력을 강점으로 하는 호너와는 정반대 유형이죠. 템파베이는 마르테를 노리며 페피오, 바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마르테를 영입할 경우 라우를 바로 방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대적인 셀다운에 들어간 세인트루이스는 불펜 핵심이자 마무리 투수였던 조조 로메로까지 정리했습니다. 도노번 영입 경쟁에서는 시애틀이 가장 앞서 있고 다저스는 루이스 아라에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랜던이 사실상 은퇴 수순에 들어가면서 레이스가 아레나도를 노릴 가능성도 현지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세이퍼 계약을 보류한 피츠버그는 브랜든 라우,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라이언 오헌, 마르셀 오스나, 그리고 오카모토 가즈마까지 폭넓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피츠버그의 FA 소급 기조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트레이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포스팅 마감 시한이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지만 무라카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루 수비가 어렵다는 점과 지나치게 높은 헛스윙 비율이 우려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무라카미의 존 안 컨택트율은 72.6%로 규정 타자 중 최하위였던 데버스의 73.7%, 그리고 두 번째로 낮았던 오닐 크루즈의 77.6%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무라카미의 최상위 비교 대상으로 꼽히는 슈와버의 존 안 컨택트율은 올해 79.0%였고 투수 전향을 시도 중인 갈로 역시 마지막 시즌에 72.2%를 기록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무라카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한편 컵스는 타일러 오스틴과 1년 125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스틴은 2020년 이후 요코하마에서 6시즌을 뛰며 지난해 센트럴리그 타격왕을 차지했고 팀을 일본 시리즈 우승으로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일본 시리즈 우승을 이끌긴 했지만 올 시즌 들어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일본 시절 잦은 부상 이력은 분명 우려 요소지만 우타자라는 점과 저렴한 몸값을 고려하면 부시의 플래툰 파트너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한편 FA 시장에서는 굵직한 계약들이 잇따라 체결됐습니다. 기아스는 3년 6,900만 달러, 윌리엄스는 3년 5,100만 달러, 수아레스는 3년 4,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불펜 투수들도 비교적 준수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헬슬리는 2년 2,800만 달러, 타일러 로저스는 3년 3,600만 달러, 이번은 2년 2,200만 달러, 그리고 젠센은 1년 1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불펜 시장에서 유독 조용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사선 발급으로 평가받는 페어뱅크스입니다. 템파베이가 1,100만 달러 옵션을 거절하면서 FA가 된 페어뱅크스는 올해 60이닝을 던지기 전까지 커리어 내내 50이닝 이상을 소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내구성 문제가 계약을 늦추는 요인으로 보이지만 다저스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또 하나의 뜻밖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기본적으로 정규 시즌 기준으로 책정되며 포스트 시즌 출전 자체로는 급여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경우 별도의 보너스 풀에서 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강팀일수록 전력 보강 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다저스 역시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